안녕하세요, 잼쌤입니다. 오늘은 잭슨 폴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폴록은 여기 이 아저씨예요. 바나나가처럼 생긴 대머리 아저씨입니다. 잭슨 폴록은 작품을 제작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1940년대 널리 이름을 알렸습니다. 캔버스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붓고 뿌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폴록에게 물감 뿌리는 잭, 흘러내리는 잭, 이런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폴록은 미국 서부의 가난한 농가에서 5형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느 날 아버지와 여행을 가다가 땅바닥에 생모래가루로 가늘게 표현한 인디언의 모래 그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폴록이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첫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폴록은 성격이 아주 불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었고요.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뉴욕에 가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록은 뉴욕의 작업실에서 처음으로 물감을 쏟거나 퍼붓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우울증과도 싸워야만 했죠. 폴록은 아주 빠르게 예술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에서 폴록의 작품에 감탄한 리 크리슨이라는 화가를 만나 몇 년 뒤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폴록 부부는 어느 부유한 화상의 도움으로 뉴욕을 떠나서 롱아일랜드의 평화로운 지역에 있는 헛간이 있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폴록은 헛간을 화실로 꾸미고 거기서 작업을 했죠. 거대한 크기의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물감을 뿌리고 짜는가 하면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폴록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잘 알 수 있죠. 폴록은 물감을 다양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붓에 물감을 찍어서 가볍게 튀기기도 했고요. 물감이 든 깡통에 구멍을 낸 뒤 캔버스에 흔들어 붓기도 했습니다. 또한 물감을 튜브에서 바로 짜서 두껍고 강렬한 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폴록은 캔버스에 모래, 유리, 담배 조각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폴록은 몸을 많이 움직이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론가들은 이 기법을 액션 페인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폴록이 이름 붙일 때는 넘버 1, 숫자 1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폴록은 자신의 작품에 자주 숫자로 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1번 작품, 넘버 1 작품은 최소한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다른 작품이 4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이상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직 발견된 게 4가지니까요. 이 넘버 1 작품을 폴록의 친구이자 미술평론가였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회색과 파란색과 분홍색이 주는 몽롱한 느낌이 라벤더 색깔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벤더 안개라는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그림을 보면 무수히 많은 검고 흰 줄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빽빽한 선들을 보고 있으면 끊임없는 힘과 자유로운 리듬이 느껴집니다. 언뜻 보면 폴록의 그림은 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폴록은 물감을 뿌리고 떨어뜨린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아무나 다 막 물감을 뿌리면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폴록은 그림을 그릴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전통적인 붓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뿌려지는 물감, 언제 어디로 튀어나갈지 알 수 없는 물감 방울들, 캔버스 위에선 폴록의 몸과 마음만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폴록은 여러 번 움직이면서 캔버스의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위해 폴록은 유동성이 뛰어난 에나멜 페인트를 썼고요. 여기에 색다른 질감을 위해서 모래와 유리가루를 뿌렸습니다. 주로 사용한 색은 흰색, 검은색, 푸른색, 노란색, 분홍색, 진한 갈색 등입니다. 폴록은 의식적이고 규칙적인 작업 방식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몬드리안의 엄격한 절제와 균형미를 추구한 이지적인 추상과는 완전히 다른 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추상주의의 대가로 성공하기까지 폴록에게는 3사람의 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 리 크리스너, 그녀는 폴록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가까이에서 격려하고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기 구겐하임, 폴록에게 전시장을 제공하고 작품을 구매했던 큰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폴록을 미술계에 소개했던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처음부터 호의적인 비평으로 폴록을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상처를 자유분방한 행위의 예술로 끌어낸 잭슨 폴록. 이 연보라빛 안개 속에서 폴록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모습이 보이나요? 나는 자연이다. 나의 행동에는 이유가 없다. 폴록의 이 말이 거침없는 그의 예술 세계를 나타내줍니다. 기쁨, 슬픔, 놀람, 분노 등 그는 자신이 그리는 내면의 움직임을 캔버스 안에 들어가 분출시켰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어린 시절의 불화,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이던 문제아 시절을 이곳에서 모두 정화시켜버리고 싶었을까요? 폴록의 그림에는 그리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녹아버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가의 내면이 이곳에 남는 것입니다. 칸딘스크의 그림에도 구체적인 형태는 없었지만 폴록의 자유분방함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폴록은 보이지 않는 추상의 세계를 자신만의 새로운 조형 언어로 담았습니다. 바로 물감을 튀기며 비약하는 화가의 몸짓으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폴록은 전이예술의 무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온 미국 예술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6년 폴록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4세라는 젊은 나이가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폴록이 죽은 후에 그에 관한 수많은 책이 출판되었고요. 일생과 예술을 회고하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폴록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사실 폴록의 작품은 저도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